예, 이정은 3분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과방위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보다 먼저 상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보다 먼저 양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공직사회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바로잡고 국민을 대신해서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큰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방위에서는 그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감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이해 충돌의 당사자가 심판석에 앉아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현재 단순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가 굳이 별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먼 진숙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수의 고발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혐의에 유무죄가 지금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공정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분이 방송의 공정성을 논하는 과방위 의원석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비상식입니다. 몰상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진숙 의원이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방위는 방미통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관을 자신이 감사하는 사실상의 셀프 감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대상이 감사위원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심판이 과거 선수복을 입고 뛰었던 자신의 경기를 나중에 심판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직윤리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충돌의 중심에 있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과방위의 공정성을 위해 떠나십시오. 국회의 신뢰를 위해 떠나십시오. 그것이 이진숙 의원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품격이 될 것입니다. 네. 아니, 서천원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서천원 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 하시고 최혁진 의원님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다음 이윤경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천원 의원님, 예. 국회법 어디에도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 결격 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절차가 완결이 됐는데 거부할 권한도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3일 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과방위 상임위원으로 배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선임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 첫날 인신공격하듯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당연히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해충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해충돌 여부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 공정상식, 입을 미리 당겨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언론과 관계없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의원의 과방위 상임위원회 자격이 없다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똑같은 논리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 같은 근거로 어떤 분은 그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의 우리 상임위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최혁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죄를 하고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소수 야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는 것도 소수 야당의 의정활동의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또 아니면 그 수기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인식을 하게끔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네,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하고요. 좀 전 이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천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계돼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과방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이 과방이고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 됐는데 다시 과방에 들어오시면 피고발인과 고발인이 동일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감사 대상과 감사원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현희 의원님 말씀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 있는 윤리자문위원회에 이해 충돌 여부를 문의해달라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간사가 선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이렇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급적이면 그 위원님의 성함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회 진행에 좀 더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판을 하시되 특별히 동료 위원님의 성함을 명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약간 자제했으면 부탁드리겠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님. 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어제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저에 대해서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뿐이고 또 사법 절차, 사법 제도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피고발인이어서 또 고발당한 결과 피의자이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 만약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날 집단적으로 저에 대해서 과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벌인 과방위원 전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과방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과방위원회에서 떠나야 합니까?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국민들께서 이해도 하지 않으시고 용납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도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과 관련해서 화환을 보내야 된다고 당시 직원이 얘기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과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디에 축하 화환을 보낼 때는 반드시
제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고 제가 왜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그 직원이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한 그 사실 발언과 관련해서 저를 위증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건과 관련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내쫓아야겠다. 집단적으로 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 일동으로 저에 대해서 비토, 사실상 보이콧을 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시겠지만 조금 전 서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이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 아니야. 제가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활동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시고 할까요? 그죠? 뭐 우리 이윤기 의원님, 체육전 의원님, 네. 체육전 의원님까 하고 정리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다고요? 황정 의원님까지 알겠습니다. 체육전 의원님. 네. 예,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에 대한 비판은 본인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비판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선 명예훼손까지 운운합니다. 그럼 동료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간사 선임 안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성을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고 397억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한 게 750시간입니다. 본회의 올라온 안건마다 건건히 반대하면서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오고 법사위를 통과해온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숙 의원까지 과방위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에서 일할 때도 모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남편이 피감기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법사위 위원이 될 뿐 아니라 간사 선임까지 해달라고 목리를 부렸던 국민의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피감기관과 연결돼서 고발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주어선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감독,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과방위의 위원이 돼선 안 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입장 정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것을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간사 선임의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고 오늘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셨으니 국민의힘에서 파면을 하시던 직위회제를 하시던 알아서 국민정서를
활용해서 판단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 위원님.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께서 신청하시면 가능하면 최대한 다 말씀하시도록 하는데요. 다음 회의부터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건 가능한 한 교섭단체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기 의원입니다. 아까 고발 피고발인의 문제,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 감사위원 문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뭐 깊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이현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판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이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진숙 의원 인사청문회 때 3일간 39시간을 했는데 7가지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MBC 파업 당시 외부 온라인 업체를 동원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회사의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려 했다. 온라인 여론조작 용역 의혹의 당사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MBC 응징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독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전 MBC 사장 시절 불법 광고 영업을 했어요.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코바코에서 하지. 그래서 방송 광고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냈어요. 세계적인 오보를 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못 구했어요. 그 학생들이 물속에서 죽어갔어요. 그 오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다섯 번째, 특급 호텔과 골프장, 백화점, 자택 인근 업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아직 수사 중이에요. 여섯째, 5.18 민주화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과 반응으로 불거진 역사관과 사회적 참사 인식 논란의 당사자다. 일곱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연인이었다라며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7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연 이진숙 의원이, 저는 아까 달성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까지는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과방위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할 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다 무효됐어요. 판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과방위에서 과방위원으로 피감기관인 방미통일을 감사하고 관리 감독한다? 전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리해 주시고 됐습니까? 예. 그다음 황정원 의원님 하시고 우리 김장관 의원님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존경하는 손기현 위원장님 모시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과방위를 정말 생산적으로 이끌고 싶었는데 첫 회의부터 정말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7월 31일에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진숙 의원께서 대전 MBC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대전 MBC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혐의 때문에 배임 형의로 저희 과방위 위원들 모두 전원으로 해서 접수장을 제 지역구에 있는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4년 7월 31일에 그리고 오늘이 딱 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2년째에 저희가 고발한 당사자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의원으로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지금 납득하시겠습니까? 저희가 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리고 이 이진숙 의원은 딱 1년 만에 압수수색,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 3차, 4차 소환조사, 2025년 9월까지 4차 소환조사에까지 응했었고 그 결과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진숙을 업무상 배임형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진숙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의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 제출 여부, 법인카드 사용 절차의 기준 위반 혐의 등을 종합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검찰 송치 의견으로 지금 종결했고 사건은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저희가 똑같은 이 중요한 과학기술 이야기를 논할 수 있을지, 이러한 상황을 어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장현 의원님. 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이진숙 위원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아마 이 이진숙 위원을 성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아까 사실 제가 모두 발언해서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이 과방위가 역시나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보면 최민희 위원장 어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진숙 위원한테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죠, 후보자입니까?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 선택을 받고 들어온 이진숙 위원을 보면서 정작 그 당시 위원장의 뇌 구조가 이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 위원장이 딸 혼사 문제로 그 난리를 피워도 민주당 의원 누구 하나 입도 뻥끗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이해 충돌 그만둬라. 아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 충돌 하시는데 자, 좀 봅시다. 법사위에 이재명 그 변호사들이 전부 법사위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 취소 막 이거 앞장서고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이해 충돌이지. 말씀할 때 그렇게 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하셔도 이렇게 아니 지금 하는 게 적당히 하게끔 합니까? 이게 이지매를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문체부 장관 하다가 문체위원장 한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게 이해 충돌 아닙니까? 아니 이게 좀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아니 배정을 했으면 그게 자율권 아닙니까? 국회 자율권이고 정당 자율권이지. 그걸 가지고 아니 이틀 만에 탄핵을 시키고 뭐 미운 틀이 박힌 건 알아요. 또 근데 우리 최영두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문 한번 보세요. 그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한 일에 대해서 반성 사과 한번 했습니까? 그래놓고 피고발인이니까 지금 무슨 상임이 안 된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피고발인은요 지금 앞에 계신 분도 피고발인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할 때 아니 그 언론 노조 폭력 시위를 지원하는 혐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응? 아니 지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원한 내 말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지원한 혐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했어요. 저희 소리 지르지 마. 어디다가 잠깐만요. 네, 정리. 어디다 대고 자. 여기에서 고소해 그러면 고소해요. 자, 의원님. 자, 그거 고발돼 있어요. 그러면 한준호 의원이 여기 와서 과방위 간사할 자격이 없죠.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럼 마무리하시고요. 네. 다 김현 의원님. 자. 감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감정적이에요? 잠깐. 김현 의원님 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김현 의원님 하시고 네. 정리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야지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헌법의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적시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건건히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씨께서 397억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어려운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고발인이라는 끼지 마십시오. 피고발 위원장님, 예. 최영도 간사한테 주의 좀 최영두 주십시오. 의원님 이제 다른 의원들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니, 제가 끼어들지 않았어요. 예. 시간 멈춰주시고 최영도 간사님, 김장겸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 시간을 멈춰놨으니까. 아까 얘기할 때 끼어들지 않았어요. 예. 다 들려요. 예. 우리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악용되는지. 이런 걸로 그렇게 하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그리고 간사 하시게 될 텐데 간사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의원- 분란을 자꾸 야기시키지 의원-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그 야당 의원께서 저를 거론하면서 피고발인으로 상임위 활동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럼 피고발인으로 그러면은 상임위원 활동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의미인지 취지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피고발인이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점입니다. 그 언어도단 같은 행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진숙 의원이 단순히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가방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해충돌 문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문진 이사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충돌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이해충돌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분이 상임위 감사를 하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하게 될 그 상임위에 앉아서 본인의 이익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것 같아서 가방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뒤섞어가지고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그 궁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앞서 이 자리에 없는 상반기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 좀 멈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야당 의원이 얘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다 기각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과 행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점에 네, 말씀을 이제 다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전호 간사님, 한전호 간사님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죠. 예. 어쨌든 저도 간사를 맡고 있으니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오늘 이제 의원님들, 이제 특히 여당 의원님들,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 말씀 중에는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당사자인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으시니까 자꾸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토위에서 2022년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 관련 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해충돌 논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명희 의원을 국토위 사임, 그러니까 보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문제들이 이해충돌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진숙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충돌을 풀고 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상임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첫 일성에 큰 말씀 드리지 않고 가급적 정쟁을 좀 줄이고 정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가운데 나온 여러 의견들, 그 의견들에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현 의원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 자문위원회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판단 받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또 발언을 이어가고 또 여기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다 보면은 오늘 저희 본회의 전까지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잠시 좀 정회를 하면서 감정들을 좀 추스리고, 오늘 그래도 그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을 해야 그래도 상임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두 간사님 잠깐 어떠신가요? 네. 각 의원님께서 한 번씩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각자의 의견을 안 듣는 것을 하고, 우리 이진숙 의원도 말씀은 충분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건 아니라서 일단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정회에서 두 분이 좀 상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데요. 속개하는 시간은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